안녕하세요. 지편전 초급반 1조 주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초급반 1조에서는 자연어 처리 준비 단계부터 텍스트 전처리 과정까지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발표에 앞서 자연어란 무엇일까요? 자연어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국어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가 자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자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 만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해서 루모스라고 이야기하면 플래시가 켜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녹스라고 이야기하면 플래시가 꺼진다고 합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타이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자연어를 휴대폰 속 컴퓨터가 이해하고 글자로 바꾸어 주거나 플래시를 켜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거죠. 이것은 자연어 처리의 활용 분야인 음성 인식의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자연어 처리의 활용 분야는 내용 요약, 기계 번역, 사용자 감성 분석, 스팸 메일 분류나 뉴스 기사 카테고리 분류 등의 텍스트 분류 작업, 질의 응답 시스템, 챗봇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는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모델을 구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자연어 처리를 배우기에 앞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학습할 때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수집 단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시킬 데이터들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자연어 처리의 경우 말뭉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뭉치는 코퍼스라고 부르기도 하며 조사나 연구 목적에 의해 수집된 텍스트 집합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았다면 데이터들을 점검하고 탐색하는 두 번째 단계인 점검 및 탐색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구조, 노이즈 데이터들의 분포 등을 파악합니다. 데이터가 머신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가공할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머신러닝 작업 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모델에 알맞게 가공하는 세 번째 단계인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연어 처리의 경우 토큰화, 정제, 정교화, 불용어 제거 등이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은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NLTK나 케라스, 한국어의 경우 코NLPy 등 많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필요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전처리 작업의 경우 전처리 과정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죠. 머신러닝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를 모델링이라고 하고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용, 검증용, 테스트용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훈련용은 말 그대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훈련용 데이터로 학습을 한 후 검증용 데이터로 기계가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이 나면 마지막으로 테스트용 데이터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 판단을 우리는 평가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모델의 성능을 수치화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기계가 예측한 데이터가 테스트용 데이터의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예측합니다. 이 평가 단계에서 기계가 성공적으로 훈련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델을 배포합니다. 배포 후에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다시 수집 단계로 돌아와서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머신러닝 개발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점검 및 탐색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판다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전처리 및 정제 단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 작업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양이 몹시 많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보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다스 프로파일링 방법을 이용하면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개요, 결집값 존재 유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고 변수마다의 통계치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점검 및 탐색 단계에서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전처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처리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알맞게 텍스트를 사전에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토큰화가 있습니다. 토큰화는 주어진 코퍼스에서 일정한 단위인 토큰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토큰화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sample이라는 문장을 단어 단위의 토큰화를 진행해서 this is a sample 이렇게 4개의 토큰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토큰은 해당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 용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단어 단위로 단어 토큰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 문장 단위로 문장 토큰화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목적에 알맞게 의미 있는 단위로 토큰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 simple is better than complex 라는 문장들로 단어 토큰화를 진행한다면 beautiful is better than 등의 10개의 토큰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문장 토큰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 simple is better than complex 이렇게 2개의 토큰으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큰화를 진행할 때 토큰과 다른 토큰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시만 살펴보았을 때는 단어 토큰화의 경우는 띄어쓰기, 문장 토큰화의 경우는 원전과 같은 문장 부호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 문자나 띄어쓰기로 단순하게 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 예시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을 때 IP 주소를 주면서 메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IP 주소를 잘 쓰지 않더라도 메일 주소는 정말 흔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온전부로 문장을 분리한다면 문장의 끝이 아닌 곳에서 문장이나 단어를 분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이메일로 쳤을 때 aaa@gmail.com 이라면 이게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의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요 gmail.com에 있는 점이 문장과 다른 문장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퍼스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퍼스트로피는 문장의 줄임말에서 축약 표현으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이 단순하게 어퍼스트로피로 분리를 한다면 I'은 I와 M으로 분리가 되고 존스는 존과 S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한 단어 내에서 띄어쓰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한 단어지만 띄어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띄어쓰기로 분류를 한다면 U와 요구로 분리되면서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즉, 특수문자나 띄어쓰기가 토큰의 경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세심하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좋은 팁으로는 자연어 처리, 전처리를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다양하게 써보고 내 목적에 알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NLTK나 케라스 등에서 여러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어의 경우 코NLPy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토큰화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이 한국어 토큰화가 더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자면 영어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띄어쓰기로 단어가 구분되는 데에 비해서 한국어는 띄어쓰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국어는 단어의 접사나 어미, 조사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교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라는 한 단어에 조사를 붙이면 그녀를,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와, 그녀처럼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띄어쓰기로 분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형태로 추출이 되는데 우리는 그녀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알고 있지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는 서로 다른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보이시는 이미지에서도 모르다라는 동사에 다양한 어미가 붙으면서 뭐 모르겠다, 모르겠네, 모르면서, 모르거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토크나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띄어쓰기를 평소에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완전히 100%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들에서도 띄어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는 이유는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아도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설명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작성해 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의 토크나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띄어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띄어쓰기를 틀린 코퍼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학습할 때 코퍼스의 일관성이 떨어져서 학습이 어렵기도 합니다.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숙박 후기 같은 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아니더라도 맞춤법 오류나 어순이 틀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순이 아니라 단어 내에서 글자 배열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띄어쓰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말뭉치를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고 학습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토크나를 진행할 때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토크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이어받은 1조의 장준수입니다. 저는 정제와 정규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제는 이제 전처리 과정 중에서 코퍼스로부터 불필요한 노이즈 데이터, 즉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등장 빈도가 너무 적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거나 혹은 길이가 너무 짧아 그 의미를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정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개에서 7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한국어 단어의 경우에는 이제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로 이제 평균적인 길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짧은 단어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글자짜리라던가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벳 2개짜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정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토크나 작업 전후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제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영어로 I was wondering if anyone out there could enlighten me on this car라고 이제 영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길이가 한 글자에서 두 글자짜리 단어들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삭제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I나 if, me, on 이런 것들이 지워져서 이제 다음과 같은 was wondering anyone out there could enlighten this car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때 이제 보이는 R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표현식, regular expression의 약자로 표현되며 이 정규 표현식은 또 오늘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I나 if, me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져도 괜찮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는 이제 그 판단을 본인이 하여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규화, normalization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표현 방법이 다른 단어들을 통합하여 같은 단어로 만들어서 코퍼스의 복잡도를 줄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의미지만 표기법이 다른 경우, 뭐 USA와 US는 같은 미국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거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킨다거나, 영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소문자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의 처음에 오는 단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문자여서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 대문자들을 다 소문자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도 정규화의 정규화 방법으로 포함됩니다. 이 정규화 방법에는 표제어 추출이나 어간 추출 등의 기법 등이 있습니다. 표제어 추출은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표제어 렘마라는 것 자체가 기본 사전형 단어라는 의미를 가지며 단어의 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m, are, is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저희가 영어를 배워서 알지만 비동사의 변형 형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 are, is를 전부 다 be로 바꾸는 정규화를 표제어 추출,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dice, watched, has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판단시킨 다음에 표제어 추출을 하게 될 경우 dice는 die, watched는 watch, has는 have 이렇게 원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 추출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NLTK에서 제공해주는 워드넷과 OMW 1.4를 다운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단어들의 표제 추출을 진행해 볼 경우, 여기서 보이는 것이 여기서 라이브스가 라이프로 바뀌는 것이 보이고, 다이스가 다이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헤스는 HA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로 끝날 경우에는 복수형이라고 파악을 하여서 바꾸는 지워버리는 HAS에서 헤스에서 HA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IES도 복수형으로 판단을 하여서 Y로 바꾼다거나 하는 형태가 있고, 라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라이프로 바꿔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어간 추출, 스태밍은 이제 어간이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판단하여 그것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포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긴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이 긴 문장들을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코퍼스로 분리를 해내고, 이것들을 이제 포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대문자 T로 시작하여 this인 것이 이제 소문자 T로 바뀐 다음에 S가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도 S가 지워져서 was가 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이츠가 S가 지워져서 하이트로 잘 되는 것도 확인되고, 사운딩스도 사운드로 이 사운딩스의 스템 어간이 잘 파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포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요. 포터 알고리즘의 규칙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alize로 끝나는 것은 all로 끝내고, once로 끝나는 것은 아예 지워버리고, equal로 끝나는 것은 ig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ormalize, allowance, electric 같은 경우에는 이 포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원 스템인 어간인 formal, allow, electric이 잘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식으로 무작위적 단어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에 대해서 적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톨러런스라는 별개의 단어가 ANCE가 지워져 버려서 톨러라는 알 수 없는 단어의 어간이 파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터 알고리즘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터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좋은 랭커스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또한 NLTK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해본 결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을 때 기본적으로는 포터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폴리시가 바뀌지 않고 나오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뒤에서 보셨던 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이스도 다이가 되고, 헤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에이스가 안 지워져 버리고 헤스로 남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랭커스터 알고리즘이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닌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doing에서는 ing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사용하여서 파악을 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표준어 추출, 레마타이제이션과 어간 추출, 스태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차이를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표준어 추출의 경우에는 이제 M이라는 단어는 비동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B로 바뀌지만 어간 추출에서는 이제 다시 표제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리고 더 고잉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어 추출에서는 여기에서 더 바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고잉은 남지만 어간 추출에서는 고잉의 어간인 고가 남습니다. 그리고 having 같은 경우에도 시제어가 바뀌어서 have로 되지만 어간 추출의 경우에는 어간만 잘라내기 때문에 hav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어간 추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용언의 어간이 어미를 갖는 것을 활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되는 것은 그냥 둘이 붙어서 어간의 모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간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잡다 같은 경우에는 잡과 다가 붙어서 잡다가 되고 잡아는 두 글자가 붙어서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잡이라는 어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활용 시에 어간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어간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돕다, 돕 같은 경우에는 다와 붙을 때 바뀌지 않지만 아와 붙으면은 돕아가 아니라 도아라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돕다와 도아를 보고 여기에서 어간이 돕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간 추출이 조금 더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처리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불용어, 스탑워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장에 자주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석이나 의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필요 없다고 파악을 하여서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NLTK에서는 179개의 영단어를 불용어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10가지만 추출할 경우 I, me, my, myself, we, our, ours 같은 이제 문장에서 흔히 나오지만 문맥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지워버려도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불용어 제거를 해볼 경우 제공받은 불용어들을 이용하여 할 경우에 family is not an important thing, it's everything 이렇게 있는 문장에서 불용어 제거 전에는 이 한 단어들이 각각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용어를 제거하면은 is not on 같은 불용어들을 제거하고 family, important thing, it's everything 이런 식으로 하여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불용어 제거 예시의 경우에는 그 코어 NLPi에서 제공하는 옥트가 있는데 이 옥트를 이용을 하여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타워드 불용어 사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용어를 이렇게 임의로 적어서 제거를 할 경우 제거된 불용어는 스타워드에 있는 단어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불용어 제거 전과 제거 후를 봤을 때 그 중복되는 단어들도 개가 2개 다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 표현식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규 표현식 발표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불용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OKT 라이브러리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영어처럼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불용어 사전으로 좀 지정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약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여서 있었는데 등장 빈도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한국어도 불용어 사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기는 한데 NLTK처럼 받아서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약간 그 목록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따로 제가 저걸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어 불용어 리스트 100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비율이나 품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어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NLTK처럼 제공받는 라이브러리는 저도 그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혹시 저도 불용어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혹시 불용어 관련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서 이제 문장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아까 예제에서 불용어 예제에서 not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not 자체로도 의미가 완전 뒤바뀔 수 있어서 네, 분석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왜 불용어가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제 이 I나 여기서 보여드린 처음 나오는 10가지도 I, me, my, myself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 한국어도 약간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뭐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게 불용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언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불용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국어를 슬라이드를 아예 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낫이 저도 이것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문장에서 어,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 불용어 낫을 아마 안 지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 문장에서 어떠한 다른 용도를 사용할 때 얘는 낫을 이제 지워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연어 처리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요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아마 낫을 안 지울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다른 도메인에서는 뭐 의미가 없어서 지워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LTK에서 제공하는 이 불용어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말고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좀 기초적인 건데 그 앞에 쪽 슬라이드에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레머타이제이션이었나? 네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네. 그 위에랑요.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 예시가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표기만 다르게 하는 거를 한 단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해야 되는 이유나 뭐 얻어지는 효과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전체 단어들이 이게 여기서 단어를 코퍼스로 해서 이제 말뭉치로 추출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단어라고 파악할 경우에 얘네들을 학습을 시킬 때 같은 의미인데 그 다른 단어로 파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전체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화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이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뭐 대한민국 공화국 이렇게 적지만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적게 될 경우에는 전체 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시키는 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순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표현식을 이진님이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정규 표현식 발표를 맡은 이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왜 쓰냐면, 이제 지문에는 없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예시를 들면, 가령 문제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뒷자리 번호를 뭐 감추고 싶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파이썬으로 쓰게 되면, 가령 이제 어떤 이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태가 있을 때, 파이썬으로 쓰게 되면,
일단 라인 브레이크로 이제 라인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토큰화를 해서 떼어서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뭐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워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름을 뭐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어펜드를 하겠지만, 이제 뒤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주민번호 6자리와 하이픈, 그리고 뒤에 7자리를 확인을 하고, 이 중에 슬라이스에서 앞에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하이픈 붙이고, 그리고 별표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시 어펜드를 해서 돌리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좀 루프를 몇 번을 돌려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정규 표현식을 쓰면 뭐 같은 이제 지문 예시라고 해도 이렇게 컴파일해서 어떤 정규 표현식을 씀으로 인해서 한 줄이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쓰게 되면은 코드가 상당히 간결해진다는 뭐 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실 때 보면은 정제라든가 아니면 토크나이즈 할 때 이런 전처리에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규 표현식 문법을 보면, 일단 특수문자로 닷이라는 의미는 한 개의 임의의 문자를 나타낸다. 대신에 줄바꿈 문자인 라인 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음표 앞에 문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자가 0이나 1이다. 어떤 의미인지 뭐 바로 예시를 한번 보자면, 가령 이제 아직 저희가 정규 표현식 API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RE 해서 컴파일해서 패턴을 이제 넣습니다. A.C라는 패턴을 이제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R.search라고 해서 KK라는 게 이 패턴에 매치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매치가 전혀 되지가 않죠. 다음에 이제 ABC라는 걸 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 인덱스 0에서 3까지 해서 매치가 ABC가 된다. 그럼 이제 이 닷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의 임의의 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DC도 마찬가지로 A와 C 사이에 뭐 D라는 글자가 매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ABBC 같은 경우에는 이 닷이라는 게 한 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되고요. AC 역시 한 개가 아니라 0개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 앞에 문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패턴을 AB, 물음표 C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ABBC는 출력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이제 물음표 앞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뭐 B가 있긴 하지만 이게 BB 같은 이제 한 글자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ABC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음표 앞에 B가 있는 경우죠. 매치가 되는 경우고요. AC 같은 경우에는 B가 없는 경우로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넣어봤더니 이 역시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치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패턴을 등록을 할 때 이 첫 글자와 무조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닷과 물음표, 뭐 그리고 별표, 더하기, 꺽쇠, 달러 각각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가령 숫자가 반복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대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어떤 문자가 들어갔을 때 이제 매치 여부를 이제 패턴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A 또는 M 또는 K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매치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A부터 Z까지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 또는 뭐 대문자 A부터 Z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알파벳 전체를 패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꺽쇠를 이렇게 대문자 안에 꺽쇠를 붙이는 경우에는 이 문자의 부정에 해당하는 이를 제외한 문자를 매치하는 패턴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가령 내가 이제 어떤 패턴 매칭을 하는데, 뭐 여기 있는 이 특수 문자가 이미 리저브 워드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내가 점이라는 글자 혹은 물음표, 뭐 더하기 이런 문자 자체를 찾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슬래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문자를 붙이게 되면은 해당 문자 자체를 찾게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D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의미해서 이 경우에는 대문자 0에서 9까지와 의미와 동일합니다. 앞에서 이제 대문자라는 게 이 대문자 대괄호 사이에 있는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슬래시 대문자 D 같은 경우에는 이 꺽쇠와 같은 의미로 이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 역슬래시 대문자 S는 스페이스 문자가 아닌 경우를 매치하는 경우고, W 같은 경우에는 문자 또는 숫자, 그리고 대문자 W를 역슬래시로 표현하는 경우에 이제 문자나 숫자가 아닌 문자들, 가령 뭐 특수 문자나 아니면 스페이스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름, 뭐 앞에 있는 번호는 유지한 채 하이픈 뒤에 있는 번호들을 감추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슬래시 소문자 D가 숫자를 의미했고 중괄호의 숫자가 이제 반복 여부를 의미하니까 6개의 숫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이픈은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뒤에 숫자 7개 같은 경우에는 역슬래시 D와 그리고 반복해서 7개가 나타난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괄호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는 없지만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보고 처리할 때 보통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 표현식은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 토크나이즈나 아니면 정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전처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파이썬 모듈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R2라는 걸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3.7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선 보는 게 이제 컴파일이라는 API는 이제 아까 패턴 등록을 할 때 쓰는 애고요. 그리고 서치와 매치가 있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지만 이게 둘 다 비슷한 동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스플릿, 파인드 올, 파인드 이터, 뭐 그리고 서비라는 게 있고요. 이 스플릿은 아무래도 이제 토크나이즈 할 때 많이 쓰겠죠. 이제 문자열 분리할 때 여기서 리스트로 리턴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인드 올도 여기서 매치되는 문자열을 찾는데,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서치와 매치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 역시 찾는 것인데 결과값이라는 게 리스트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 또 이 API에 대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고요. 아까 이제 매치와 서치가 비슷한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컴파일로 AB 다시라는 걸 패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R 매치해가지고 KK ABC 이렇게 매치를 해봤더니 이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면에 ABC, KK 했더니 매치가 돼서 인덱스가 0부터 3까지 해서 매치 워드는 ABC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KK ABC나 ABC, KK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면은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패턴이 이 패턴과 문자열과 이제 어느 위치에 있던 뭐 상관없이 이제 그 패턴 매칭을 해놓은 거고, 매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자열의 시작만 매치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플릿은 어떻게 쓰이냐면 스플릿은 가령 텍스트 워드가 이제 사과, 딸기, 수박, 멜론, 바나나 했는데 이제 공백 문자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과일들을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고 싶다. 그럼 스플릿 해가지고 공백 문자 쓰고 결과를 추출해 보면은 이게 잘 이제 뽑아 오죠. 이제 토크나이즈가 잘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텍스트 워드가 이제 더하기 형태로 돼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스플릿에다가 이제 더하기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하기라는 게 이미 아까 문법에서 리저브 워드로 등록되어 있는 놈이라 더하기 자체를 검출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역슬래시를 붙이고 더하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더하기 자체의 문자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과일을 리스트 형태로 뽑아옵니다. 줄바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브레이크가 뒤에 있는 형태일 텐데요. 라인 브레이크를 토크나이즈 워드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잘 됩니다. 파인드 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그 매치나 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결과값을 주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언어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 문장에서 뭐 단어 기준으로 내가 뽑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얻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경우에 어떤 리스트 형태로 바로 리턴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find all입니다. 가령 텍스트 워드로 텍스트 문장으로 이렇게 제공이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숫자만 뽑아오고 싶다 하면은 역슬래시의 D, 송자 D가 이제 숫자를 의미를 하고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에 리스트가 010 해서 숫자들 각각이 단어 형태로 이렇게 뽑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E라는 API는 이제 패턴과 매치되는 경우에 이제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경우인데 가령 테스트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콜론 해가지고 쉼표도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대괄호에 1, 2, 3, 4 해가지고 각주 형태의 글도 있고 소괄호도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지문에서 워드만 따로 뽑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 문자들은 좀 제외를 하고 싶다 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의 꺽쇠는 이제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특수 문자들은 그리고 숫자들은 띄어쓰기로 공백으로 대체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돼서 나온 형태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어떤 특수 문자나 어떤 숫자가 없어진 형태로 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또 변환하면 되겠죠. 앞서 봤지만 이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제 텍스트 전처리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스플릿을 쓰는 경우에 가령 내가 이런 텍스트 지문이 있는데 내가 공백을 기준으로 토크나이즈를 하겠다. 그러면 스페이스 문자에 해당하는 역슬래시 S에 플러스 해서 하나 어떤 워드 형태로 받겠다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드 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런 테스트 지문 중에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뽑고 싶다 하는 경우에 역슬래시 D에 플러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어 형태로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숫자만 뽑아서 리스트 형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 대문자 문자열을 뽑겠다 하면은 대괄호에 대문자 A부터 Z까지 해서 뽑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지문에서 대문자인 경우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워드로 만약에 하겠다 하면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전에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정규 표현식인데 사실 저는 NLTK라는 걸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 NLTK의 토크나이즈 쪽에 정규 표현식을 또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토크나이저 해서 그 입력을 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런 패턴을 입력을 하면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크나이즈는 보면 이 역/W는 이제 문자나 숫자가 1개 이상인 경우 이걸 뽑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 문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공백 문자 기준으로 해서 토크나이즈 할 때는 이렇게 위에 지문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don't라는 것이 이제 각각 분리가 됐잖아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기준이라 아래와 같이 또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되고요. 이 갭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값이 true인 경우고 이거를 펄스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이게 공백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를 뽑을 때는 이제 저희가 토크나이즈를 한다고 하면 갭스를 반드시 true로 써야 됩니다.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나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네네. 갭스 파라미터에 폴스로 하면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에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true로 하는 경우에는 가령 여기에 패턴을 기준으로 이제 토큰 분리가 되는 거고 펄스인 경우에는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얘를 찾게 됩니다. 얘를 스페이스인 경우를 찾고 그래서 결과가 스페이스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토크나이즈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특수 문자나 스페이스 기준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갭을 반드시 true로 해서 토크나이즈를 해야 됩니다. 네. 저 혹시 질문 좀 덧붙여도 될까요? 예. 갭스 파라미터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네, 해보니까 이제 디폴트 true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냥 아리로 from에 집어넣지 않고 예. NLTK로 이제 라이브러를 사용해서 토크나이저를 정규 표현식을 거기에 있는 걸 사용하면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게. 솔직히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충분히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가령 여기에 뭐 RE API들도 뭐 이런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전에 설명을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NLTK 관련해 가지고 토크나이즈를 하는데 굳이 여기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즈가 있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제공하는데 RE를 또 굳이 또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나로 쓰고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량 사용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거죠. 굳이 말하면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임포트를 하면 메모리 사용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여기서 이제 NLTK에서 토크나이저와 레귤러 익스프레션 토크나이저를 둘 다 지원하니까 뭐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